안녕하세요. 오늘은 무거운 주제일 수도 있지만 우리 삶에 꼭 필요한 이야기로 시작하려 합니다. 죽음, 이것은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인생의 마지막 챕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자주 이 불가피한 순간을 회피하거나 두려움으로 외면하며 살아가고 있을까요? 죽음이라는 단어만으로도 마음이 무거워지곤 하지만 심리학자와 철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죽음은 단지 끝이 아니라 삶의 진정한 의미를 발견하는 열쇠가 될 수 있다. 누군가는 죽음을 생각하는 것은 삶의 매 순간을 더욱 소중히 여기는 방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반대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우리가 과거에 매달리게 하거나 미래를 불안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죽음을 대면하고 받아들이는 태도는 삶을 새로운 시각으로 보게 하는 힘을 줍니다. 오늘은 다양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 죽음이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줄 수 있는지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법의학자, 심리학자 등 수많은 전문가의 경험에서 시작된 이 이야기는 그들이 접한 여러 사례 속에서 나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마지막 순간까지 사랑과 감사의 말을 나누지 못한 것을 후회하며 눈을 감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남겨진 이들에게 슬픔보다는 소중한 추억을 남기기 위해 미리 준비한 이들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죽음을 맞이하느냐는 결국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죽음은 삶을 완성하는 하나의 과정입니다. 그것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되돌아보고 반성하며 남은 시간을 더 가치 있게 만들어줄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심리학자들은 죽음을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삶의 소중함을 더 강하게 느낀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시간은 유한하지만 바로 그 유한함이 우리를 더 치열하고 더 진실하게 살아가게 만듭니다. 오늘 우리는 이번 이야기를 통해 죽음을 바라보는 시각을 조금 더 넓혀보려 합니다. 사랑한다는 말을 더 많이 하지 못했던 후회에서부터 단순히 교통규칙을 준수하지 않아 빚어진 비극, 그리고 생의 마지막을 스스로 준비하며 평화롭게 떠나는 이들의 이야기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사연들을 나눌 것입니다. 이러한 이야기들은 단지 죽음을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더욱 깊이 이해하고 사랑하게 만드는 계기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의 관점에서 죽음을 바라보는 과정을 함께 해주세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드는 작은 씨앗이 되기를 바랍니다. 죽음을 앞두고 가는 병동인 호스피스 병동에 대해서 알고 계시지요? 호스피스 병동의 하루는 고요하면서도 묵직한 분위기 속에서 흘러갑니다. 삶의 마지막을 준비하는 환자들과 그들을 지켜보는 가족, 그리고 의료진은 각자의 자리에서 서로 다른 감정을 품고 있습니다. 이곳은 평안을 제공하는 공간이지만 동시에 많은 후회와 아쉬움이 공존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정 씨는 병실 창가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자신의 삶을 돌아봅니다. 며칠 전 자녀들이 방문했을 때 그녀는 꽃다발과 작은 선물을 받으며 미소 지었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묘한 공허함이 느껴졌습니다. 자녀들의 얼굴을 보며 그녀는 그들의 어린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아이들이 처음으로 그녀를 엄마라고 불렀던 순간 걸음마를 시작하며 손을 내밀던 장면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정 씨는 이런 추억들을 떠올릴 때마다 자신이 더 많은 시간을 가족과 함께하지 못했다는 아쉬움에 사로잡힙니다. 젊은 시절 정 씨는 가정을 위해 바쁜 나날을 보냈습니다. 매일 새벽같이 일어나 아이들의 도시락을 준비하고 직장에서 긴 하루를 보낸 후 집으로 돌아오면 남편과 자녀들을 챙기느라 잠시도 쉴 틈이 없었습니다. 당시에는 이 모든 것이 가족을 위한 당연한 희생이라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지금 정 씨는 앞만 보고 달려온 선택이 자녀들과 충분히 함께할 기회를 스스로 줄여버린 것은 아닌가 하는 후회를 남깁니다. 이 씨는 옆 병실에서 정 씨와 비슷한 감정을 품고 있습니다. 이 씨 역시 자녀들에게 충분한 사랑을 표현하지 못한 것이 마음에 남아 있습니다. 젊은 시절의 이 씨는 엄격한 부모였습니다. 자녀들이 잘못된 길로 빠지지 않게 하려고 때로는 강하게 꾸짖고 때로는 필요한 것들을 충족시켜주는 것으로 사랑을 대신했습니다. 하지만 병동에서의 시간은 그녀에게 중요한 깨달음을 줍니다. 사랑은 물질적 지원이나 훈계로 대신할 수 없으며 자녀들과의 관계에서 더 많은 대화를 나누고 따뜻한 관심을 표현하는 것이 진정한 유산이 된다는 것입니다. 호스피스 병동의 의사와 간호사들도
이런 환자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감정을 나눕니다. 그들은 가족 간의 사랑과 솔직함이 마지막 순간에 얼마나 큰 위안이 되는지 직접 목격합니다. 정 씨와 이 씨 모두 가족들과의 관계에서 더 많은 솔직함과 사랑을 주지 못한 것을 후회하며 눈시울을 붉힙니다. 그러나 이들은 동시에 마지막 순간까지 사랑과 이해를 나누려는 노력을 통해 조금씩 마음의 평화를 찾아갑니다. 이 두 사연은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가족 간의 사랑과 솔직함은 삶의 가장 큰 기쁨이자 떠난 뒤에도 남아있는 이들에게 가장 큰 유산이 됩니다. 살아있는 동안 관계 속에서 솔직한 사랑을 나누는 것이야말로 삶을 진정으로 의미 있게 만드는 길이라는 것을 호스피스 병동의 정 씨와 이 씨가 보여줍니다. 다음은 교통사고가 일어난 어느 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날의 기억은 아직도 지역 사회에 깊은 흔적을 남기고 있습니다. 김 씨의 이야기는 우리가 일상에서 얼마나 많은 규칙과 경고를 무시하며 살아가는지를 되돌아보게 만듭니다. 김 씨는 평범한 청년이었지만 한순간의 부주의와 과신이 비극으로 이어졌습니다. 김 씨는 친구들 사이에서 활발하고 활기찬 사람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주말마다 오토바이를 타고 친구들과 함께 긴 도로를 달리며 바쁜 삶 속에서 잠시나마 자유를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항상 규칙을 무시하는 습관이 뒤따랐습니다. 헬멧은 필요할 때만 착용했고 비 오는 날에는 속도를 조금 더 내면서 도로의 미끄러운 상황을 과소평가하곤 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늘 조심하고 있다고 믿었지만 안전을 위한 기본적인 매뉴얼은 종종 뒷전으로 밀려났습니다. 어느 날 아침, 김 씨는 평소처럼 오토바이를 타고 출근길에 나섰습니다. 밤새 비가 내려 도로는 젖어 있었고 전날의 피로로 인해 그는 늦잠을 자고 말았습니다. 서둘러 도로로 나선 그는 제한 속도를 넘기며 빠르게 달렸습니다. 앞차와의 거리는 좁아졌고 곡선 도로에서 방향을 제대로 잡지 못한 채 오토바이는 난간을 넘었습니다. 구급차가 현장에 도착했을 때 김 씨는 이미 의식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가족에게 소식이 전해졌을 때 부모님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병실에서 김 씨의 손을 잡고 눈물을 삼켰습니다. 왜 그땐 헬멧을 더 강하게 챙겨주지 못했을까? 왜 그땐 차라리 오토바이를 팔라고 하지 않았을까? 라는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김 씨의 부모님뿐 아니라 그의 친구들과 동료들까지도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그를 잃은 슬픔과 함께 남긴 빈자리가 모두에게 뼈아프게 다가왔습니다. 사고가 나던 날의 도로를 떠올리며 동네 주민들은 그날 비가 얼마나 많이 내렸고 도로가 얼마나 미끄러웠는지 이야기했습니다. 모두가 안전을 위한 규칙을 잘 알고 있었지만 정작 자신이 그 매뉴얼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을 가졌습니다. 김 씨의 이야기는 교통규칙이 단순한 권고가 아닌 생명을 지키기 위한 필수 요소임을 다시금 상기시켰습니다. 김 씨의 사고 이후 지역에서는 안전운전을 장려하는 캠페인이 열렸습니다. 그 캠페인에서 한 가족이 손에 쥐고 있던 헬멧은 김 씨가 자주 사용했던 바로 그 헬멧이었습니다. 이 가족은 참가자들에게 말했다고 합니다. 헬멧을 잊지 마세요. 그것은 단지 장비가 아니라 생명을 지키는 방패입니다. 김 씨의 사고는 단순히 한 개인의 불행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작은 부주의가 얼마나 큰 대가를 치르게 하는지를 일깨워 주었습니다. 삶은 모래시계처럼 흘러가지만 그 시간을 더 안전하게 만들어주는 것은 결국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인생의 마지막 장을 준비하는 것은 살아가는 동안 가장 중요한 통찰 중 하나일 것입니다. 알렉산더 대왕의 이야기는 이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로 빈손으로 떠나는 인생의 본질을 돌아보게 만듭니다. 알렉산더 대왕은 세계를 정복하며 인간 역사상 가장 위대한 정복자 중 한 사람으로 기록되었습니다. 그의 군사적 전략과 끝없는 야망은 당대의 모든 것을 압도했습니다. 그는 젊은 나이에 막대한 영토를 다스리며 부와 권력을 손에 넣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경외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의 마지막 순간은 그가 소유했던 모든 것을 초월하는 깨달음을 보여줍니다. 병상에 누워있던 알렉산더는 자신의 생애를 돌아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은 세계를 정복했지만
자신이 세운 모든 것이 결국 일시적인 것임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재물과 명예는 그를 성공으로 이끌었지만 이제 죽음을 앞둔 그는 그것들이 자신의 마지막 여정을 도울 수 없음을 느꼈습니다. 그의 손에는 더 이상 어떤 것도 쥘 수 없었고 그의 눈에는 더 이상 새로운 영토를 바라볼 열망이 없었습니다. 알렉산더는 자신의 장례를 준비하며 특별한 유언을 남겼습니다. 그는 자신의 손을 관 밖으로 내보이도록 요청했습니다. 그가 원했던 것은 사람들이 빈손을 보며 이 세상을 떠날 때 무엇도 가져가지 못한다는 것을 알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유언은 삶과 업적에 대한 가장 강렬한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아무리 위대한 업적을 쌓아도 죽음 앞에서는 모두가 평등하다는 사실을 그는 보여주고자 했습니다. 알렉산더의 마지막 소망은 부하들과 신하들에게도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평생 그를 따르며 그가 이룬 모든 것을 자랑스럽게 여겼던 사람들은 이제 그의 유언을 통해 자신들의 욕망과 야망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장례 행렬이 이어지는 동안 많은 이들이 빈손을 보며 묵묵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애도가 아니라 삶의 본질에 대한 깊은 성찰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지 역사 속 한 인물의 깨달음에 그치지 않고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우리는 종종 더 많은 재산, 더 높은 지위, 더 화려한 성취를 위해 달려갑니다. 하지만 알렉산더 대왕의 이야기는 이러한 목표들이 우리의 삶을 완성시키는데 핵심이 아님을 일깨워줍니다. 삶의 진정한 가치는 우리가 남긴 추억, 관계, 그리고 사랑이라는 것을 마지막 순간에 보여주었습니다. 알렉산더의 손바닥 이야기는 지금도 전 세계 사람들에게 전해지며 삶과 죽음의 의미를 묻는 중요한 상징으로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언젠가 빈손으로 떠나게 됩니다. 그러나 그 빈손은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놓는 순간 우리가 진정 소중히 여겼던 것이 무엇이었는지를 말해줍니다. 이는 죽음을 준비하는 삶의 태도에 대한 가장 명확한 가르침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지나간 과거에 얽매이곤 합니다. 아쉬움, 후회, 때로는 자책으로 가득한 기억은 우리의 발목을 붙잡아 앞으로 나아가는 길을 어렵게 만듭니다. 그러나 삶은 언제나 앞으로 흐르며 잘못된 선택조차도 하나의 과정임을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백미러와 내비게이션의 비유는 이를 가장 잘 설명하는 삶의 교훈 중 하나입니다. 70대 초반의 장 씨는 평생을 후회와 자책 속에서 보냈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 안정된 직업을 얻을 기회를 놓쳤고 그 선택이 그의 삶을 크게 바꾸었다고 믿었습니다. 그로 인해 경제적으로 힘든 시기를 보내야 했고 가족에게도 충분한 시간을 내주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장 씨는 매일 지나간 선택들을 곱씹으며 내가 왜 그때 그렇게 했을까? 라는 질문에 스스로를 괴롭혔습니다. 그의 일상은 마치 백미러만 보며 운전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는 앞을 보지 못한 채 과거의 그림자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장 씨는 우연히 심리 상담 프로그램에서 내비게이션과 백미러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강연자는 백미러는 과거를 돌아보는 도구이지만 그것만으로는 앞으로 나아갈 수 없음을 설명했습니다. 장 씨는 처음에는 이 비유를 단순한 비유로만 받아들였지만 점차 자신의 삶에 그대로 적용되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백미러는 장 씨의 과거를 반영했지만 내비게이션은 여전히 새로운 길을 제시하고 있었습니다. 장 씨는 상담 이후 일종의 실험처럼 자신의 삶을 바꿔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장 씨는 매일 아침 일기를 쓰며 자신이 어제 했던 후회의 목록 대신 오늘 해야 할 목표를 적어 내려갔습니다. 처음에는 습관처럼 과거를 되돌아보려는 충동이 일었지만 그는 내비게이션의 재탐색 기능처럼 새로운 길을 찾는데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그는 단순한 산책조차도 이전에는 느껴보지 못했던 신선함을 발견했습니다. 한 번은 장 씨가 과거의 친구를 우연히 만나게 된 일이 있었습니다. 그 친구는 장 씨와는 반대로 젊은 시절 성공적인 사업가로 이름을 날렸습니다. 하지만 그 역시도 모든 것을 잃고 다시 시작해야 했던 경험이 있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친구의 이야기는 장 씨에게 과거의 잘못은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지만 그것이 끝은 아니다라는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장 씨는 점차 자신의 잘못된 선택들에 대해 조금씩 관용을 베풀기 시작했습니다. 과거의 실수들이 자신의 인생에서
단순히 제거할 수 없는 흔적일 뿐 아니라 현재의 자신을 만들어낸 중요한 요소임을 깨달았습니다. 마치 내비게이션이 잘못된 길로 들어섰을 때도 재탐색 중이라는 메시지를 띄우며 새로운 경로를 제시하듯이 장 씨의 삶도 여전히 새로운 가능성을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이제 장 씨는 백미러를 보더라도 오래 머물지 않았습니다. 그는 과거를 반성하되 자신을 책망하거나 미워하지 않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의 내비게이션은 장 씨가 지금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새로운 길을 항상 제시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하루는 더 이상 후회와 아쉬움으로 가득 차지 않았습니다. 대신 매일이 새로운 시작으로 다가왔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백미러는 과거를 돌아보게 하며 우리의 실수를 통해 배우는 도구로서 필요합니다. 그러나 내비게이션은 현재와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데 필수적입니다. 잘못된 선택은 삶의 일부이며 반성과 개선이 더 중요한 이유입니다. 결국 우리는 모두 인생의 운전자가 되어 백미러와 내비게이션을 균형 있게 활용하며 앞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죽음은 종종 우리를 예상치 못한 슬픔의 소용돌이로 몰아넣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 고통은 너무도 크며 그 상실감은 때로는 모든 것을 삼켜버릴 만큼 강렬합니다. 그러나 그 슬픔을 다루는 방식이 남아있는 사람들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를 보여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플루타크의 편지에 담긴 한 아버지의 절제된 슬픔은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했던 시간의 의미를 어떻게 되새겨야 하는지에 대한 교훈을 남깁니다. 플루타크는 자신의 사랑하는 딸이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 같은 감정을 느꼈습니다. 딸의 웃음소리, 그녀의 작은 손짓, 그리고 함께했던 순간들이 머릿속을 스쳐갔습니다. 처음에는 그 모든 기억이 마치 칼날처럼 가슴을 찔렀습니다. 그의 슬픔은 깊었지만 그는 곧 자신이 선택해야 할 길을 깨달았습니다. 지나치게 슬픔에 빠지는 대신 딸과의 시간을 긍정적으로 기억하는 방식을 찾아야 한다는 결심을 하게 된 것입니다. 딸의 죽음 후 플루타크는 가족들에게 편지를 쓰며 그들의 슬픔을 조절하려 노력했습니다. 그는 편지에서 딸이 살아있는 동안 얼마나 큰 기쁨을 주었는지를 되새겼습니다. 그녀의 존재 자체가 그들에게 얼마나 소중했는지, 그녀와 함께한 시간이 얼마나 큰 선물이었는지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그는 딸이 세상을 떠났다는 사실이 슬픔의 이유가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녀가 살아있던 시간이 그들에게 남긴 사랑과 기쁨이 더 큰 의미를 가져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플루타크는 슬픔에 빠져 무기력해지기보다는 딸과 함께했던 시간을 더 소중히 여기며 현재를 살아가야 한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삶에 대한 책임감을 되찾고 남아있는 가족들과의 관계를 더욱 깊이 만들어가기로 했습니다. 딸과의 추억을 이야기하며 웃음 짓는 날이 올 때까지 그는 그녀의 기억을 그의 삶 속에 살아 숨쉬게 하고자 했습니다. 그의 결심은 다른 가족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초기에는 깊은 슬픔에 빠져있던 가족들조차 플루타크의 태도를 보며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딸이 남긴 추억을 통해 위로를 얻었고 함께했던 순간들이 얼마나 귀중했는지 깨달았습니다. 그 추억은 단순히 과거의 기억이 아니라 현재와 미래를 살아가는 데 힘이 되는 소중한 자산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 슬픔은 피할 수 없지만 그것이 우리 삶을 완전히 잠식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됩니다. 지나치게 슬픔에 빠지기보다는 함께했던 시간의 소중함을 되새기며 그들의 기억을 살아있는 방식으로 기릴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슬픔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그 슬픔을 의미 있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언젠가 사랑하는 이와 이별해야 하는 순간을 마주할 것입니다. 그 순간이 오더라도 그들과 함께했던 시간이 우리의 삶에 남긴 선물과 교훈을 잊지 않는다면 그 상실은 더 큰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플루타크의 이야기는 비록 슬픔이 크더라도 그 속에서 의미를 발견하고 삶을 이어가는 방법을 보여주는 아름다운 사례로 남아 있습니다. 의료사고는 예상치 못한 고통을 안겨줍니다. 특히 그 사고로 사랑하는 가족을 잃었을 때 남은 자들은 삶의 균형을 잃고 헤매게 됩니다. 하지만 진실을 밝히기 위해 꿋꿋이 나아가는 부모의 이야기는 정의가 비록 모든 고통을 치유하지 못하더라도
기억 속의 진실을 지키는 중요한 가치를 일깨워줍니다. 박 씨 부부는 단란한 가정을 꾸리며 아이들과 함께 웃음소리 가득한 날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아이들은 삶의 중심이었고 하루하루가 선물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둘째 아들의 간단한 수술이 예정되어 있던 병원에서 예상치 못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수술 도중 아이가 심정지를 겪었고 모든 노력을 기울였으나 결국 숨을 거두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충격과 슬픔에 휩싸인 박 씨 부부는 믿기 어려운 현실 속에서 의료진의 설명을 듣기 위해 병원의 사무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설명은 막연하고 불충분했습니다. 최선을 다했다는 말 뒤에는 구체적인 원인에 대한 이야기가 없었고 수술 과정에서의 실수 가능성은 철저히 배제된 듯 보였습니다. 박 씨는 답답한 마음에 기록과 진단서를 요구했지만 병원 측은 협조적이지 않았습니다. 부부의 슬픔은 의심과 분노로 변해갔습니다. 이후 박 씨 부부는 진실을 밝히기 위한 긴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으로 부검을 결심했을 때 주변에서는 그들을 만류하는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이미 떠난 아이를 왜 괴롭게 하느냐는 말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부부는 아이의 죽음이 단순한 사고인지 아니면 방지할 수 있었던 의료 과실인지 확인하지 않고서는 이 슬픔을 담담히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부검 결과는 그들에게 새로운 길을 열었습니다. 수술 과정에서 중요한 장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고 의사의 처치 과정에서 명백한 실수가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 사실을 토대로 법적 절차를 밟기 시작했지만 의료사고 소송은 그들에게 또 다른 싸움이었습니다. 병원의 변호인단은 사건을 축소하려 했고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과정은 고된 일이었습니다. 박 씨 부부는 정의를 향한 길이 고통스럽고 긴 여정임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병원과의 법정 공방은 몇 년이 걸렸고 그 과정에서 그들은 자신의 고통과 마주해야 했습니다. 아이와의 행복했던 순간들이 떠오를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지만 그들은 자신들의 목소리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법원은 병원 측의 과실을 인정하며 부부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판결이 내려지던 날 박 씨 부부는 눈물을 흘리며 서로를 끌어안았습니다. 이 승리가 아이를 되돌릴 수는 없었지만 그들은 진실이 밝혀졌다는 사실에 안도했습니다. 그들은 아이가 단지 의료 기록 속의 한 줄로 잊혀지지 않도록 그의 기억을 지켜내고 싶었습니다. 이 경험은 박 씨 부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큰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의료사고는 단순히 한 가정의 비극이 아니라 우리가 더 나은 의료 시스템과 윤리적 기준을 추구해야 할 필요성을 상기시킵니다. 박 씨 부부는 그들의 이야기를 통해 다른 사람들이 비슷한 고통을 겪지 않도록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자 했습니다. 정의는 고통을 완전히 치유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진실을 보호하고 상처받은 이들에게 작은 위로와 명예를 회복시켜줍니다. 박 씨 부부의 여정은 고통 속에서도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용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강렬한 사례로 남아 있습니다. 삶은 종종 예기치 않은 고통과 시련을 안겨줍니다. 그러나 역경 속에서도 사람을 지탱하는 힘은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 2차 세계대전 수용소 생존자들의 이야기는 이 질문에 대한 강렬한 답을 제시합니다. 그들은 극한의 고통 속에서도 생존할 수 있었던 이유로 단순히 신체적 강인함이나 의지력만을 꼽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사랑받은 기억과 행복한 시간이 자신을 지탱했다고 고백합니다. 전쟁 중 유럽의 한 수용소. 희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황폐한 환경 속에서 생존자들은 하루하루를 버텨야 했습니다. 그들에게 허락된 것은 최소한의 음식과 비인간적인 노동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지옥 같은 환경에서도 몇몇 사람들은 꿋꿋이 버티며 다른 이들에게도 희망의 불씨를 나누었습니다. 심리학자들은 그 차이를 연구하기 시작했고 그 과정에서 흥미로운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한 생존자는 어린 시절 어머니의 품에서 느꼈던 따뜻함을 떠올렸다고 합니다. 어머니가 불러주던 자장가와 집에서 나누던 저녁 식사의 기억은 추운 수용소에서 그를 위로했습니다. 또 다른 생존자는 연인과 함께 보낸 짧은 시간이 전쟁의 폭풍 속에서도 버틸 수 있는 힘을 주었다고 말했습니다. 이들은 고통스러운 현재 속에서도
과거에 행복했던 순간을 끄집어내어 스스로를 위로하고 미래에 다시 그러한 순간들을 맞이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품었습니다. 행복 마일리지라는 개념은 여기에서 비롯됩니다. 삶에서 경험한 행복한 순간들이 우리에게 쌓여 극한의 상황에서도 그 힘을 발휘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마일리지는 단지 좋은 기억일 뿐 아니라 삶에 대한 태도와 행동을 바꿀 수 있는 동력으로 작용합니다. 사랑받고 사랑했던 경험은 인간에게 자신이 가치 있는 존재임을 상기시켜주고 그것이 곧 생존력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타인과의 관계에서 상처받거나 삶의 목표를 잃어버린 이들은 극단적인 환경에서 쉽게 무너졌습니다. 한 연구에서는 자신의 삶이 무의미하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동일한 조건에서도 생존율이 낮았음을 밝혀냈습니다. 그들은 과거에 대한 긍정적인 기억이 부족했거나 그것을 삶의 원동력으로 삼을 능력을 잃어버린 경우가 많았습니다. 결국 삶의 고통은 모두에게 동일하게 찾아오지만 그것을 견디고 극복하는 힘은 삶의 행복 마일리지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수용소 생존자들의 이야기는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큰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현대 사회에서 우리는 경쟁과 비교 속에서 자주 지치고 자신의 가치를 잊어버리기 쉽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에 쌓여가는 작은 행복들이야말로 가장 큰 재산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한 시간, 친구와 나눈 웃음, 자신이 이룬 작은 성취들 모두가 우리의 내면에 강력한 힘으로 남아 있습니다. 한 중년 여성 이 씨의 사례는 이 교훈을 현대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녀는 젊은 시절부터 일에 몰두하며 가족과 시간을 보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 남편과 함께 여행을 다니며 쌓아온 소소한 행복들은 그녀를 활기찬 삶으로 이끌었습니다. 남편이 병으로 세상을 떠났을 때 그녀는 그 슬픔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가 남긴 아름다운 추억들이 그녀를 단단하게 지탱해 주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삶은 언제나 고통과 행복이 교차하는 여정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고통에만 집중하지 않고 행복의 순간을 소중히 여기며 그것을 쌓아가는 것입니다. 2차 세계대전 생존자들이나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행복 마일리지는 삶의 가장 강력한 방패이자 원동력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며 오늘의 소소한 기쁨도 소중히 여겨야 할 이유입니다. 다음은 앞만 보고 달려왔던 박 씨의 이야기입니다. 한때 성공한 기업가로 이름을 날렸던 그는 지금 병실에 누워 지난 날을 돌아보고 있었습니다. 박 씨는 작은 가게에서 시작해 대기업으로 키우는 동안 누구보다 열정적이었고 끊임없이 일했습니다. 새벽부터 밤까지 그는 회의와 계약 그리고 투자 유치에 몰두하며 스스로를 잠시도 쉬지 못하게 했습니다. 성공의 길은 화려했지만 그 이면에는 많은 것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는 딸아이의 졸업식 날을 또렷이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딸은 설레는 얼굴로 졸업식 초대를 했지만 그는 중요한 미팅이 있다며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이후로도 그는 비슷한 상황에서 늘 일과 성공을 우선시했습니다. 당시에 그는 자신이 가족을 위해 열심히 일하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돌아보니 그것은 단순한 자기 합리화에 불과했던 것 같았습니다. 병실 침대에 누워 그는 자주 집안의 조용한 풍경을 떠올렸습니다. 성공을 쫓느라 자주 비워져 있던 집과 함께 시간을 보내지 못했던 가족들. 그는 이제서야 깨달았습니다. 가족과 함께했던 시간들이야말로 진정한 성공이자 행복의 지표였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박 씨는 사업이 성장하던 시절의 일들을 떠올렸습니다. 계약 하나를 따내기 위해 밤잠을 설쳐가며 준비했던 시간들, 투자자들을 설득하려고 지쳤던 나날들, 그리고 그 시간 동안 가족들과 보내지 못했던 소중한 순간들. 딸이 자라면서 처음으로 발표회를 했던 날, 아들이 처음 자전거를 배운 날, 모두 박 씨의 기억 속에는 희미하게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병실에서 그날의 선택을 후회했습니다. 딸아이의 졸업식에 가지 못한 것, 가족과 함께하는 저녁 식사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었음을 이제야 깨달은 것입니다. 박 씨는 자신이 모든 것을 잃은 기분을 느꼈습니다. 성공은 달콤했지만 그로 인해 그는 인생의 진짜 보석 같은 시간들을 흘려보냈다는 사실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삶의 우선순위를 돌아보게 합니다. 성공과 물질적 성취를 좇는 것만큼이나
관계의 질과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박 씨의 이야기는 우리의 하루가 어떤 선택으로 채워지는가에 따라 삶의 진정한 가치는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윤 씨 부부는 결혼한 지 50년이 넘었지만 삶의 중심은 언제나 자녀들이었습니다. 자녀 셋 모두가 독립하며 비로소 찾아온 고요한 시간은 낯설기도 했지만 두 사람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기도 했습니다. 윤 씨 부부는 이제서야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며 평생을 되돌아볼 여유를 가졌습니다. 남편 윤 씨는 어린 시절부터 자수성가한 사업가로 살아왔고 아내는 가정을 꾸리고 자녀들을 뒷바라지하며 조용히 자신을 희생해왔습니다. 어느 날 윤 씨 부부는 지역 커뮤니티 센터에서 열린 삶의 마지막 장을 준비하는 법이라는 강연에 참석했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심리학자는 삶을 정리하는 과정이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삶을 더 온전히 사랑하는 행위임을 강조했습니다. 이 말은 윤 씨 부부의 마음 깊은 곳에 새겨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윤 씨 부부는 긴 대화를 나눴습니다. 두 사람은 자신들이 이루어온 것들과 지나온 시간들을 정리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남편 윤 씨는 어린 시절 가난했던 자신이 한 계단 한 계단 올라온 여정을 떠올렸습니다. 그는 자신의 사업을 통해 자녀들의 학비를 뒷받침하고 안정적인 삶을 제공했다는 것에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반면 아내는 가정 안에서 가족을 지키고 아이들을 양육한 시간을 되새겼습니다. 그녀는 자녀들이 남긴 어릴 적 그림과 학교에서 받은 상장을 꺼내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윤 씨 부부는 우선 집안 곳곳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서랍 속에 깊이 감춰두었던 오래된 사진첩과 자녀들의 유년 시절이 담긴 동영상, 그리고 가족이 함께 웃고 떠들었던 순간들이 담긴 물건들을 꺼내놓으며 그날의 기억 속으로 돌아갔습니다. 이 과정은 단순히 물건을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두 사람의 마음을 비우고 다시 채우는 의미 있는 작업이 되었습니다. 또한 윤 씨 부부는 평생 한 번도 진지하게 생각해보지 않았던 죽음 이후의 일들에 대해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윤 씨는 자신이 세상을 떠난 뒤 가족들에게 짐이 되지 않기를 바랐고 아내 역시 남은 이들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심리학자의 조언을 떠올리며 각자 자녀들에게 편지를 쓰기로 했습니다. 윤 씨는 첫째 아들에게 자신의 사업 노하우와 삶에서 배운 교훈을 담은 편지를 작성했습니다. 둘째 딸에게는 어린 시절 그녀와 함께했던 소중한 기억을 꺼내며 사랑을 표현했습니다. 막내에게는 어떤 일이든 용기를 잃지 말라는 격려와 함께 자신이 늘 응원할 것임을 적었습니다. 아내 역시 자녀들에게 각자의 삶에서 어떤 부모였는지 솔직히 털어놓으며 사랑과 감사의 마음을 담았습니다. 윤 씨 부부는 또 다른 계획으로 오랫동안 꿈꿔왔던 여행을 떠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자녀들 때문에 미뤄왔던 세계 곳곳의 풍경을 함께 보기 위해 노트북 앞에 앉아 일정을 짰습니다. 첫 여행지는 두 사람이 처음 데이트했던 작은 해변 마을이었습니다. 그곳에서 두 사람은 나무 아래에서 점심을 먹고 오래된 추억을 나누며 더 깊어진 애정을 느꼈습니다. 여행 후에도 윤 씨 부부는 지역 봉사활동에 참여하며 새로운 삶의 활력을 찾았습니다. 아내는 어린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며 미소를 되찾았고 남편은 퇴직자들을 대상으로 자신의 경험을 나누며 사람들에게 힘이 되는 일을 했습니다. 두 사람의 얼굴에는 어느새 세월의 흔적 대신 만족과 평화가 자리 잡았습니다. 죽음을 준비한다는 것은 단순히 마무리를 의미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윤 씨 부부에게 새로운 출발점이었으며 남은 삶을 더 의미 있게 만드는 기회였습니다. 이들의 모습은 주변 사람들에게도 깊은 감동을 주었고 자녀들은 부모의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윤 씨 부부의 선택은 죽음이 삶의 끝이 아니라 더 나은 시작을 준비하는 과정임을 보여주었습니다. 자연스러운 죽음에 대한 소망은 많은 이들에게 삶의 마지막을 평화롭게 마무리하고자 하는 바람으로 남아 있습니다. 78세의 이 씨는 평생 동안 남들에게 존경받는 사람이 되고자 노력해왔습니다. 가족과 친구들 사이에서 따뜻한 성품과 배려 깊은 행동으로 사랑받았는데요. 삶의 끝에서도 평온함과 존엄을 잃지 않기를 원했습니다. 최근 건강 상태가 악화되며 이 씨는 자연스럽게 죽음을 마주할 준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씨는 어느 날 창밖을 보며 자신의 어린 시절과 젊은 날의 기억들을 떠올렸습니다.
그는 늘 분주하게 살았지만 사람들과 나눴던 작은 대화나 함께 웃었던 순간들이 자신에게 가장 큰 위안이 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누군가에게 기억되는 방식이 자신의 진정한 유산이라고 여겼기에 자신의 죽음을 어떻게 맞이할지 신중히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가족들과 자신의 생각을 나누기로 결심했습니다. 집안의 따뜻한 거실에서 가족 사진을 꺼내보며 자신의 삶이 누군가의 기억에 남길 바라는 메시지를 정리했습니다. 그는 손주들에게 어릴 적 이야기를 들려주며 가족 간의 유대감을 이어가는 것이야말로 인생에서 가장 큰 축복이라고 느꼈습니다. 이 씨는 손주들의 밝은 웃음소리를 들을 때마다 자신의 삶이 이어지고 있다는 생각에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이 씨는 자신의 마지막 시간을 어떻게 보내고 싶은지 구체적인 계획을 세웠습니다. 병원에서 인공적인 생명 연장 장치를 사용하는 대신 가족들과 함께 평화로운 환경에서 자연스럽게 삶을 마무리하길 원했습니다. 그는 자녀들에게 이와 같은 소망을 전하며 자신의 뜻이 존중되기를 바랐습니다. 그의 자녀들은 아버지의 결정을 존중하며 함께 계획을 세워갔습니다. 한편 이 씨는 자신의 삶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랜 시간 함께했던 책들을 정리하며 자주 읽었던 구절을 손으로 적어 자녀들에게 전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가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어떤 메시지를 후대에 남기고 싶은지 깊이 고민하며 편지를 작성했습니다. 편지에는 사랑과 기억만이 진정한 유산이다라는 그의 신념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 씨는 마을에서 가까운 작은 공원을 자주 산책하며 자신만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는 자연 속에서 스스로를 되돌아보며 인생에서 무엇이 진정 소중한 것인지 되새겼습니다. 나뭇잎이 바람에 흔들리는 소리를 들으며 삶의 순환과 자연의 섭리를 온전히 느꼈습니다. 그는 이 공원에서 마지막 시간을 보내고 싶다는 생각을 가족들에게 전했습니다. 이 씨는 마지막으로 삶의 흔적을 남길 방법을 찾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젊은 시절을 담은 사진과 짧은 글을 모아 작은 앨범을 제작했습니다. 가족들과 가까운 친구들에게 이 앨범을 나눠주며 함께했던 시간들이 자신에게 얼마나 소중했는지를 전했습니다. 이 앨범은 단순한 사진첩이 아니라 이 씨가 남긴 따뜻한 기억의 기록이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그의 건강은 점점 더 약해졌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소망대로 평온한 환경에서 가족들과 함께 마지막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그는 가족들 사이에서 감사와 사랑을 전하며 자신의 삶을 긍정했습니다. 그의 마지막 모습은 조용하고 존엄했습니다. 가족들은 그가 남긴 편지와 앨범을 보며 눈물을 흘렸지만 동시에 그의 삶과 죽음이 주는 메시지에 위로를 받았습니다. 이 씨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자연스러운 죽음의 중요성을 상기시킵니다. 삶의 마지막 순간을 존엄하게 맞이하고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따뜻한 기억을 남기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유산임을 보여줍니다. 그의 선택은 많은 이들에게 삶의 끝에서 무엇이 진정 가치 있는 것인지 깊이 생각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죽음은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삶의 마지막이지만 그 끝은 곧 우리의 삶이 어떤 의미를 가졌는지 반영하는 거울과도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며 때로는 그것을 멀리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죽음은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왔는지 그리고 남은 시간 동안 무엇을 추구해야 하는지 생각하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삶을 돌아보는 마지막 여정에서 우리는 무엇을 남길지 고민하게 됩니다. 한때 바쁘게 살아온 68세의 박 씨는 병상의 침묵 속에서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며 가족들과 함께했던 시간이 부족했던 것을 후회했습니다. 또 다른 윤 씨 부부는 생애 마지막 장을 평화롭고 의미 있게 마무리하기 위해 봉사와 여행을 선택했습니다. 이들의 이야기는 삶과 죽음이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완성하는 과정임을 깨닫게 합니다. 죽음의 순간에 남겨질 기억들은 단순히 물질적인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남긴 사랑과 추억 그리고 관계를 기억합니다. 플루타크가 딸의 죽음을 슬퍼하며 보낸 편지처럼 지나치게 슬픔에 잠기기보다 함께했던 시간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야말로 삶의 진정한 가치를 보여줍니다. 또한 알렉산더 대왕이 빈손으로 떠나는 인생을 강조했던 이야기는 재물과 명예가 아닌 사랑과 기억만이 진정으로 중요한 유산임을 가르쳐줍니다.
죽음을 준비하는 과정은 결코 우울하거나 비관적인 행위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스스로의 삶을 더욱 충실히 사랑하는 방식입니다. 백미러와 내비게이션 비유처럼 과거의 실수에 얽매이지 않고 새로운 길을 찾으려는 노력은 삶의 마지막에서도 우리를 빛나게 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 우리는 과거의 후회를 새로운 의미로 바꾸고 더 나은 선택을 위한 지혜를 얻게 됩니다. 죽음 앞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남길 기억들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더 자주 시간을 보내고 솔직하고 따뜻한 관계를 유지하며 스스로에게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사는 것이 필요합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돌아보게 하는 시작입니다. 이러한 깨달음은 남겨진 이들에게도 삶의 교훈으로 전해질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새로운 결심을 할 수 있습니다. 당장 옆에 있는 가족과 친구들에게 마음을 표현하고 아직 미뤄둔 관계의 회복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스스로에게도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며 삶의 질을 높이는 일을 고민해야 합니다. 죽음을 두려워하기보다는 그것을 삶의 방향을 재조정하는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죽음은 우리가 만든 추억과 기억이 우리의 삶에서 빛날 수 있는 순간임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지금부터라도 사랑과 존중, 그리고 나눔으로 가득한 삶을 선택한다면 우리 모두는 진정으로 의미 있는 삶을 완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공감되신다면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